자, 시간이 11시를 넘었고, 동시 시청자분들이 100분을 넘으셔서, 이제 슬슬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브리핑인데, 사실, 안 좋죠. 오전에 9시 30분 정도 이렇게 멤버님들하고 진행했다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시장이 빨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69%, 그죠? 많이 무너지고 있고, 올라가는 게 47개밖에 안 돼요. 870개, 대부분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대부분의 종목이 다 떨어지고, 특히 대형주가 거의 직격탄을 맞고 있고, 코스닥 종목들도 보시면 지금 이제 3% 가까이 떨어지고 있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많이 떨어지고 있고 87개밖에 올라가는 게 없어요. 양시장 합쳐서 130개가 안 되는 종목이 올라가고 저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30개를 제한 나머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다 떨어지고 있고 3310님 매도 잘하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땐 항상 제가 마음의 결정을 하려고 그랬죠. 내가 산 종목이 월봉 바닥에 있다거나 추세가 우상향이었다가 조정권으로 꺾이는 거는 괜찮지만 월봉 고점에 있다거나 추세가 월봉 고점에서 우하향인 종목들은 어마어마한 손실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선물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선물지수 오늘 미증시가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대로만 끝나주면 이렇게 끝나면 좋을 수는 있는데 선물지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고 K개미, 그러니까 개미분들이 많이 이렇게 물타기 하다가 지금 손실금이 많이 크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커서 그래요. 자, 삼성전자가 3거래 일제 52조 신저가를 찍고 있고 시총이 99조가 증발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 항상 알려드렸듯이 추세 전환과 턴이 될 때까지는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죠. 완벽하게 월봉에서도 우하향의 길을, 그러니까 추세가 우하향인 거죠. 우하향의 길을 걷고 있고 주봉에서도 단 한 번도 5선 돌파한 짝을 못 해주죠. 여기가 이 자리가 얼마냐면 정확하게 6만원에서 58,9천원, 그러니까 59,000원에서 6만원까지거든요. 여기를 찍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물론 6만 초반까지는 왔었어요. 저점이 얼마냐면 6만 1,000원인데 이러한 저점들을 훼손하지 않아야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게도 돌아 나갈 수 있어요. 마지노선 최고 가고 왔을 때는 삼성전자가 6만 초반이나 5만 9천 후반대까지 밀릴 수 있구나. 이렇게 각오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어제 미증시 자체도 많이 떨어졌죠. 그죠? 다우산업, 나스닥 할 거 없이 폭락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여전히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전체 시장을 이길 어쩌 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좋은 이슈와 좋은 호재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장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쇼커버링 현상도 나오긴 하거든요. 자,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매도 거래 대금이 7,288억인데, 코스닥 시장에서 HLB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러니까 HLB가 아니라 HLB 생명과학,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친구들이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온 입장이고, 공매도 거래 비중도 HLB 같은 경우에 예전에 HLB가 이쪽에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비중에는 많이 없어요. 비중에는 없는데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에는 HLB 생명과학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차익 실현한대요. 자, 쇼커버 차익 실현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여기 HLB에도 좀 있는데 HLB가 예전에 급등한 적이 있죠. 이거 보시게 되면 일봉에서 제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딱 급등한 이유가 여기서 공매도 세력들이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이런 느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들의 쇼커버링 현상으로 딱 급등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공매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쇼커버링 현상이 사라져서 밀렸죠. 다시 또 공매도가 나오고 있긴 해요. 물론 어제는 공매도가 조금은 좀 이렇게 덜하게 나온 편이고, 셀트리온도 많이 괴롭혀요. 그죠? 공매도 세력들 많이 괴롭히는데. HLB 대차 거래를 잠깐 볼게요. 대차 거래 오늘 보는 게 정확해요. 대차 거래 보면 크게 늘어나진 않죠. 신규 이게 상한 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그죠? 어떤 공매도 친 부분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인 거고, 공매도 부분도 어제 좀 줄었더라고요. 보면 자 이렇게 4%대 줄었죠. 이 정도에서 아마 다시 한번 공매도 상한이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리버세라닙이라든가 행보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공매도를 심하게 치는 것보다는 예전에 이런 데서 공매도 쳤던 세력들 월봉에서 고점에서 공매도 쳤던 세력분들이 아마 지금 차익 실현하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공매도는 떨어졌을 때 갚는 게 차익 실현인 거죠. 그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HLB 생명학도 좀 볼게요. 공매도를 좀 보면 어제 많이 나왔죠. 어제 많이 나왔어요. 어제 확인했는데 많이 나왔고, 자, 대차 거래를 볼게요. 상한 수량이 좀 있죠. 신규 수량보다 상한 수량이 많아서 역시나
공매도를 빠르게 상환한 세력도 있고, 새로 늘어온 세력도 있긴 한데,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어제 IR 기업 설명에도 잘 알려드렸죠. 큰 내용 없어요. 그냥 앞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큰 얘기가 없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항상 알려드렸죠. 깨지 않아야 될 자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아무리 좋은 뉴스, 아무리 좋은 호재, 어떤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식의 자리를 깬다는 얘기는 수급이 깨지는 거거든요. 모든 주식은 수급에 기인해요. 수급에. 자, 재료나 뉴스, 그리고 뭐 기업 분석, 여기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수급에 기인하죠. 수급에. 그렇기 때문에 깨지 않을 줄 안 깨야 되는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월봉 바닥에서 어떤 종목들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막 자리를 깨고 있어.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죠? 자리도 깨고 막 위험해질 수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매수한 자리가 월봉에서 위치가 바닥이라든가, 월봉에서 위치가 바닥인데 지금 시장에 밀리는 것 때문에 밀리는 거고, 회사의 내용, 자료라든가 해서 기업 분석이 잘 돼 있다면 월봉 바닥 저점 있는 종목들은 거꾸로 매수올만 한 거예요. 매수를 한다거나 버티면 돼. 손절하지 말고 버티면 올라가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월봉에서 높거나 우하향일 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떨어져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을 갖고 HLB 그룹도 똑같이 하면 돼요. HLB도 저희 주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HLB는 어제 알려드렸지.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일단 5개월 선을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가격이 얼마냐면 어제 알려드렸죠. 35,000원대였는데 이 차트가 이제 주식이 떨어지는지 차트가 밀려요. 그러면서 34,800원대까지 왔습니다. 즉 34,800원대 리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주봉에서는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주는 20주선을 리틀하지 않아야 되고, 이게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FOMC 열리고 막 이렇게 시장이 좀 어수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20주선 리틀하지 않아야지만이 중기적으로 눌림목을 주고 조정을 가는 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20선 이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이 자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수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봉을 봅니다. 일봉을 보면 앞전에 제가 여기를 깨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온 건 아니지만 요 근처에 있어요. 여기 깨면 안 돼요. 오늘 종가상 열 깨게 되면 34,000원까지 오게 되고, 그 자리를 깨게 되면 추세가 깨지는 거예요. 엄연히 추세가 지금 약간 불안한 거죠. 어떤 뉴스, 어떤 호재, 뭐 IR 기업을 하든 뭐를 하든 분석을 하든 간에 그냥 단순하게 너무 머릿속에 너무 복잡한 걸 생각하지 마요. 그냥 깨지 않을 자리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월봉에서 5개선 깨게 되면 밑에 기다릴 때 더 사야 되겠죠. 그죠? 전략을 짜는 거예요. 5개선 깼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지켜주고 돌아오면 내가 추가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HLB는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HLB 생명과학을 봅니다. 역시나 5개선 지켜주고 있죠. 이거 깨면 안 돼요. 공매도가 많이 나오든 대차거래가 많이 나오든 HLB 생명과학이 BW를 성공했던 실패했던, HLB 생명과학이 에임을 인수했던 어떻든 간에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 내용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HLB만 1년 반을 찍었어요. 어제 IR 기업 내용을 내가 모르겠냐고. 그죠? 그런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 대신에 그걸 제가 왜 강조해서 자꾸 안 찍냐면, 그게 중요한 게, 뉴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뉴스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요. 뉴스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막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상황 판단을 못하게. 왜냐면 월봉 고점에서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자꾸 코로나 치료제 얘기하고 시운오기 제약 얘기하고 뭐 얘기해봤자 월봉 고점에서 추세가 우하향인데 뭔 의미가 있어? 삼성전자가 자꾸 추세가 우하향으로 떨어지는데 여기다 대고 자꾸 영업이익 얘기하고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가서 뭘 할 거야?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회사 분석이야. 이거는 주식 분석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회사 분석이에요. 물론 회사 분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목돈이나 큰 돈을 들어갈 건데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 못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회사 분석도 중요한 건 맞아요. 당연히 회사가 리버셀라립이 어디로 올라가고 엘레버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고 지금 아필리아가 어떻게 돼 있으며, 그죠?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죠? 알고는 있는데 그거는 다 참조 사항이에요. 알았으니까 리버셀라립 행보가 좋은 건 알았으니까 제발 5개월 선만 깨지 마. 이게 정석이에요. 단 5개월 선 깨면 준비해야죠. 그죠? 깨면 내가 하방에서 더 살 건가. 대신에 우리가 회사 내용을 잘 알면 어떤 자신감이 생기냐면, 이 회사가 흘러가는 방향을 알다 보니까 큰돈 씻기도 좋고, 그죠? 네 대바닥에서 자리를 깼을 때도 버틸 수가 있죠. 아, 바닥은 깼는데 수급이 깨져서 그렇지 회사가 좋아질 거야. 이런 거에 정도 참고인 거지, 자리를 깼을 때도 자꾸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삼성전자만 생각하면 간단히 다 해결돼요. 영업이익이, 실적이 최대든 네덜란드를 가든 뭐를 하든 신저가 찍었는데 회사 분석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이 뭔 의미가 있어? 회사 분석은 열심히 했는데 마이너스 30%야. 이게 뭐야? 그죠? 그러니까 회사 분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은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LG 생명과학 지금 5개월 선을 깨지 않으니까 이게 좀 다행이다. 이렇게 주식 분석은 심플하게 하면 돼요. 심플하게. 너무 막 복잡하게 막
엄청 어렵게 막 회사 쫓아가고 재무 담당자 만나고 뭐 회사 위치 알아놓고 뭐 의미 없어요. 회사 담당자도 자기네 회사 주식이 왜 올라간지를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수급이 중요한 거고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깨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다 아이야 어디고 뭐가 어디고 뭐 진영고지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지. 회사가 산으로 간지 바다로 간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참조 참고로 꼭 보시되 그냥 참조 참고사항이에요. 그냥 내가 아는 건 알았으니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깨지 마. HF생명과학 이번 주 금요일날 20전 깨잖아요. 쭉 밀려요. 안 깨야 되는 거예요. 안 깨야. 그럼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죠. 20전 근처 매수 깨면 손절. 그죠? HLB도 오늘 매수 깨면 손절. 내가 장기를 끌고 갈 거야. 그럼 근처에서 매수, 밀리면 밀릴 때마다 또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 회사 내용이 좋으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고 하시면 됩니다. 주식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장하셨어요?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자, HLB 제약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이식해서 못 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20개월서부터 5개월 사이에 모아가는 게 맞아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심하게 밀릴 수 있는데 아주 심하게 밀렸을 때 이렇게 20선은 와요. 그죠? 요 자리를 잘 보고 계시고 일봉에서 여기 깨면 안 된다고 그랬죠. 깼죠? 깼으니까 지금부터는 여기를 못 돌려놓게 되면 밀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오늘 뭐 그 장중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주봉에서 5선을 깼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차하면 이수까지 밀리는 거예요. 그죠? 각오하고 두 번째 내가 들어갈 때는 이수준 자리가 됐죠. 여기서 HLB 제약이 뭐가 어떻고 국책사업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어라? 20개선 밑에 있는데 예전에 한번 목표가 찍었구나. 그럼 5개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내가 HLB 제약을 믿으니 리보세라니브 행보에 대해서도 믿으니까 내가 살 거면 5개선까지 꾸준히 분할로 모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 계획을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은 계획을 짜고 들어가는 거지 함부로 막 싹 쫓아 들어가거나 나의 피 같은 자산을 팍팍팍 넣으면 안 돼요. 분할로 조금씩 모아갑니다. 자, 주봉에서 심하게 밀려 있어 와요, 이 친구. 자, 일봉에서는 일단 깨지 않아야 할 자리 하나 이탈했죠. 여기에요. 깼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 못 돌려놓게 되면 이 자리는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순간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항상 대비하시고 한 번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스윙이나 단타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냥 꾸준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아요. 매주 적당히 모아가는가 오늘 하루에 다 사지 말고 이렇게 하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일단 지금 추세는 깨진 거예요. 주봉에서 우선을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10주선 이쪽까지 밀릴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자, HLB 테라피틱스도 오늘 많이 밀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목표가 찍었잖아. 그죠? 20개월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되고 이전 고점을 찍고 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당일 주중이 들어오는 거고 오늘 많이 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도 월봉에서 위치가 낮잖아. 그죠? 향후 5개월선만 안 깨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도 그냥 꾸준히 모아가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꾸준히 모아가는 게 중요하고 자,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엄연히 우선 잘 지켜주고 있죠. 여기만 안 깨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깨지 않을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여기서 안구건조증이 어떻고 안구건조증 FDA가 어떻고 뭐하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알면은 좋은데 알았으니까 안구건조증 FDA 뭐 통과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알았으니까 NDA 한다며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어떤 뉴스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안 깨는 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HLB 테라피틱스는 절대로 지금부터 60주선과 5주선 리틀하지 않으면 돼요. 대신에 안 깨고 돌아나간 매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쉬운 방법이죠. 일봉에서 아마 241선이 될 거예요. 그럼 241선 근처 매수가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계획을 짜고 내가 어디서 매수할 것이며 어디에서 매도할 거고 내가 이 종목을 언제까지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지를 내 자금력하고 잘 생각을 해서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나쁘거나 좀 그래 보이진 않죠. 주가는 싼 거예요. 자, HLB 글로벌도 주식이 싸요. 제가 싸다고 그랬죠. 자, 주식이 비싸다. 엄청 비싸다. 여기서 어떻게 사? 그래서 주식을 못 사는 거예요. 모아양일 땐 더더욱 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주식은 싸다. 싸서 반등은 해줬는데 단기 반등을 보는 게 맞죠. 여기가 목표가니까 목표 맞고 자꾸 떨어지는 거고. 자, 주봉에서도 우선 또 깼죠. 여기 올 수 있어요. 오면 이 HLB 글로벌은 제가 알려드렸죠. 자회사가 이제 단디바이오 예전에 이제 HLB 사이언스인데 이 회사가 상장도 할 거고 지금 흐름이 좋아요. 자, 흐름이 좋은 건 알겠는데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가격 조정인데 기간 중이 짧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가 이 친구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반복한다고 그랬죠.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분할로 매수해 놓으면 월봉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믿고 참고 3, 4달 5, 6개월 기다리면 잘 올라갈 수 있어요. 급한 건 개인이에요. 체력들은 안 급해요. 체력들은 천천히 매집해서 크게 먹어. 우리만 급한 거야. 우리만 하루하루만 급하고 어떡하고 막 이렇게 난리 피고 시장 무너지니까 더 겁나고 이런 거니까 꾸준히 분할로 주식이 쌀 때 모아가는 거죠. 싸죠.
주식은 여기서 농사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여기서 농사매매를 해? 농사매매는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물려가지고 나 장기 투자하는 건데 나 농사매매하는 거야. 이건 농사매매하는 게 아니라 다 큰 나무, 다 자란 나무 이런 거 있죠. 주식이 이제 무럭무럭 큰 거죠. 여기서 이게 묘목이야, 묘목. 그러니까 묘목인데 묘목이 컸어. 이만큼 우렁차게 자랐어. 여기다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꾸 비료 사료서 물 줘봤자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주는 거죠. 지금 월봉 바닥에 있을 때, 이럴 때 주는 거예요. 이럴 때 물을 주고 키워야 되는데 조금 자라니까 확 자르죠. 묘목을 확 죽여버리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이렇게 사랑해가면서 대신에 월봉 바닥에 있을 때. 근데 우리가 가진 종목들도 그리고 저희 멤버님들도 가진 종목들이 그렇지만 그죠? 지금 월봉 바닥에서 추세 깬 게 많아요.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완전 대바닥을 치고 그 대바닥도 깨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회사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럴 때 회사 내용만 좋으면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높지만 않다면, 월봉이 낮다면.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 무조건 주식은 싸게 사면 다예요. 그냥 싸게 사는 게 다예요. 아주 주식은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팔려다가 망하죠. 노터스를 보면 비싸게 사서 이렇게 비싸게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팔려다 급락 맞이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런 거예요. 여기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 왜 사? 이렇게 비싼데. 여기서 못 샀으면 많은 거지. 그럼 여기서 왜 사냐? 욕심. 딱 욕심이에요. 내가 순간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10% 먹고 나와야지. 이랬다가 한번 급락 맞이하면 손절 못하고 시간이 지났더니 내가 월봉 최고점에 물려있네. 이 자리는 안 와요. 이 자리는 5년, 7년, 8년 이렇게 지나야 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아무리 무너지고 떨어져도 내가 가진 종목이 월봉 바닥에 있다면 그냥 깨도 회사 내용이 좋고 단단하고 재무가 탄탄하다면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걸 보여준 게 시노펙스죠. 물론 시노펙스는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리 이탈 안 했어요. 즉 우리가 가진 많은 종목들도 자리를 이탈하고 추세를 깨고 있지만 유일하게 시노펙스 정도 하나가 자리를 아예 안 깨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안 깨고 어제 그저께도 안 깨고 5개월선을 단단하게 켜줘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태양금속이죠. 자, 태양금속을 보면 이 대바닥에서 우리가 회사 내용을 알고 있었잖아요. 이 친구가 볼트 쪽으로 우리나라 1등이 나오고 그랬죠. 여기 올 수도 있었어요. 그건 모르는 거야. 이럴 때 월봉 바닥에 있을 때 회사 내용을 믿고 있는 거지 고점에 뛰어서 무너지고 있는데 좋은 뉴스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나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알아뒀을 때 위치가 월봉에서 높게 되면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이해하셨죠? 바닥에 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HL의 투명각은 월봉에서 높은 데가 아니죠. 뭐 이런 데가 아니잖아. 지금 여기잖아, 여기. 그죠? 지가 떨어져야 여기지. 그냥 꾸준히 모아가면 되죠, 뭐. 이거 행보도 좋네. 이렇게 하루하루 흔들리지 마요, 단. 이런 생각은 해야죠. 기업 설명회를 하든 뭐든, 뭘 했든 간에 5개월 선을 깨면 바닥에 올 수 있겠구나. 이 정도 각오는 하시는 거예요. 이건 HLB도 마찬가지고, HL글로벌도 마찬가지고. 노터스는 어차피 뭐 신의 영역이죠. 뭐 손댈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여기서도 손댈 수 없다고 그랬고, 당연히 급락이 나오는 거고, 뭐 이걸 지켜주면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여기서 뭐 또 단기 하신다고 막 들어가 하실 분은 하셔도 돼요. 내가 단타 단기 고수다. 내가 뭐 분봉 보고 나는 엄청 잘해. 하셔도 되는데, 절대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뭐 반등할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어떻게 맞춰? 말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노터스 일단 피하는 게 좋고, 최소한 우리 멤버님들하고 제 영상을 즐겨보는 시청자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욕심만 부리고 한 3만원대 파는 게 맞죠, 그죠? TSNX전도 추세 완전히 깨졌죠, 그죠? 완전히 깨졌고, 월봉에서도 완전 대바닥권이에요. 바닥권, 여기. 완전히 깨졌죠. 주봉에서 추세가 완벽히 우하향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5주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이 친구도 패스하고 보는 게 맞아요. 잘못 들어가면 급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잠깐 지수 좀 볼게요. 코스피 외국인들 매도세가 다행히 그래도 좀 기간이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을 못 말려요. 지금 엄청난 매도세가 있고 코스닥은 매도세가 강하진 않아요. 강하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개인들하고 외국인들 매도세에 의해서 좀 많이 무너지고 있죠. 시장 무너질 때 종목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은 못 이겨요. 시장 못 이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런 자리라 하더라도 내가 산 주식이 무조건 월봉 바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율이 1290원대를 뚫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환율이 1290원 뚫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이 1290원, 환율이 최고가를 찍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요때 우리나라 환율이 아주 대바닥 찍었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129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가 아마 아주 단기적으로는 뭐 앞으로 뭐 1300원 넘을지 환율이 1300원 넘어갔잖아요.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출 수는 없지만 1300원을 못 넘는다고 봤을 때 어제 오늘이 가장 큰 고비, 내일까지가 아마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고 1300원 넘어가면 진짜 폭망이에요. 진짜 큰일 나요.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넘어간다고 보면 오늘 내일이 어제 오늘이 아마 우리가 시장에서 겪어야 될 가장 큰 고비가 아닐까 나름 함부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1290원 찍고 아마 달러가 떨어지면 아마 반등 정도는 해줄 거예요. 이럴 때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단단하게 다시 잘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HLB 그룹주들은 여기까지 살펴볼 거고, 결론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5개월선 깨면 대바닥이 왔을 때 분할로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돼요. 회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회사에 대한 정보는 월봉 바닥에 있을 때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높을 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로보로보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로보로보가 월봉에서 이때 삼성이 TFT 구성해서 로봇에 투자한다고 그랬거든요. 왼쪽 산 쭉 올라갔죠.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네. 여기서도 삼성 로봇 얘기가 나오고 있어. 늦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기업 분석하면 뭐 할게요? 투자가 화양의 월봉 고점인데 기업 분석도 월봉 바닥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HLBH의 생명과학이 뭐 월봉 최고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서 물리신 거는 이제 본인의 투자 방법 때문에 그린 건데 이런 데 사놨다거나 이런 데는 돈 내지 않으셔도 되고 대바닥이 오면 오히려 추가로 매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그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뭐 회사가 너무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저는 몰라요. 예를 들면 로스텐 임플란트처럼 뭐 직원이 횡령해가지고 거래정이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회사 직원이 아닌데 이렇게 특수한 상황 회사에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마무시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바닥 정도는 지켜주고 돌아 나갈 수 있으니까 누군가한테는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HLB 그룹주들은 로터스를 제외한 나머지 너무 크게 걱정할 친구들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